안녕하세요, 바켓캠핑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텐트 가져왔습니다. 이 텐트는 도쿄크래프트의 오고니스 돔 텐트라는 텐트입니다. 제가 본 텐트들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텐트인 것 같아요. 일단 펼쳐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방이 위쪽에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개 정도 써봤는데 가방 퀄리티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에 메쉬로 되어 있어서 습기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놓은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본체 스킨은 75D 폴리 리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윙포트랑 같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크 그레이 같은 컬러고, 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7001번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크래프트에서 쓰는 다른 텐트 폴이랑 재질은 똑같습니다. 폴대 종류는 메인폴하고 서브폴 두 가지 나눠지는데, 메인폴이 16파이고 서브폴이 14파이예요. 그래서 두 개가 좀 구분되어 있어서 서브폴하고 메인폴하고 뭐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30cm 아이언 팩이 되어 있죠. 도쿄크래프트 항상 이거는 줍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링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별도로 가방으로 해서 이렇게 매듭 지어 놓으면 되게 좋죠. 꺼내기 쉽기도 하고. 그럼 일단은 펼쳐보면서 텐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은 텐비처럼 서브폴이 엄청 깁니다. 메인폴보다는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 길게 돼 있어서 폴 조립하실 때 다른 사이트 침범하지 않게 좀 조심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본체 스킨이 좀 특이한 게, 다른 건 다 폴인데 전면만 TC가 돼 있어서 요즘 또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요거에 대한 장점은 조금 이따 피칭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피칭하실 때 폴 넣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폴이 터널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폴이 그걸 가로지는 그런 형태인데, 메인폴을 넣을 때는 TC를 전면에 두고 뒷면 메쉬창에 있는 쪽으로 해서 메인폴을 2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메인폴부터 넣을게요. 메인폴 넣는 거는 전면 TC 라인을 쭉 따라가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폴 넣는 슬리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고 오징어 핀으로 체결해 주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메인폴이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 중앙에 보시면 팩 박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2명이서 피칭할 때는 텐트를 세워놓고 서브폴을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 피칭할 때는 팩을 박아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박을 때는 깊게 박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위치에 옮겨야 돼서 그냥 대충 한 반 정도만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앞쪽은 오징어 핀이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인폴은 앞쪽 오징어 핀을 꽂고 뒤쪽 오징어 핀은 서브폴을 꽂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서브폴 됐죠. 제가 이거 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A자를 메인폴을 만든 다음에 서브폴 넣으셔도 되고, 서브폴 넣은 상태에서 A자를 만들어서 자립을 시킨 다음에 폴을 마지막 조립을 하시면 훨씬 더 자립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후크를 조립해 주시면 되죠. 후크 체결하실 때는 폴을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면 체결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쭉 눌러서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 텐트의 또 장점이죠. 이 서브폴로 인해서 팩 없이도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텐트 위치를 잡은 다음에 팩을 박아주면 되겠죠. 그럼 팩 박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은 총 8개 박아줘야 됩니다. 양쪽에 여기 메인폴 지나가는 자리 4개 하고, 양쪽 사이드 쪽에 2개씩 해서 총 8개를 박으시면 됩니다. 피칭 일단 완료했습니다. TC 플라이를 위로 안 올리니까 여기가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방지를 하려면은 여기 스팅을 잡고 좀 당기면 되는데, 바람이 오늘 많이 안 불어서 여기 당기는 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TC 플라이 세웠을 때 이렇게 처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퍼가 도대체 몇 개고. 이렇게 한번 세워 볼게요.
옆에 이렇게 날개가 있거든요. 이 도쿄크래프트의 또 특징이죠. 요 날개를 이렇게 당겨서 날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저쪽에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를 체결해서 비 올 때는 또 비를 또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한번 체결해 볼게요. 딱 체결하게 되니까 옆면이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폴대를 제가 2m 20 정도로 했는데, 업라이트 폴하고 사이드 쪽 TC 면하고 이 라인에 딱 맞는 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뭔가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패널을 막아주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옆에 막거나 아니면 다른 캠퍼분들이 계실 때는 옆에 살짝 막아주면은 아늑한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좀 개방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패널을 펼쳐주면 되겠죠. 한번 펼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TC면이 양쪽 날개를 쫙 펼친 윙포트 같은 그런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멋있죠?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이 이 TC 플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윙포트처럼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저희가 보통은 잘 때 이 업라이트 폴 했는 거를 다 내리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내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해놓고, 앞에 전면에 플라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그냥 내려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설치하고 나면은 얘를 다시 접고 펼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세팅해 놓고 캠핑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 스킨은 제가 말아서 올려 볼게요. 전면 스킨 같은 것도 말아 올리면은 이렇게 큰 메쉬창이 또 만들어집니다. 메쉬창이 넓어서 여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면 메쉬 스킨도 한번 말아서 안쪽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방했습니다. 개방하고 나니까 훨씬 더 안쪽 내부 공간이랑 이 플라이까지 했는 공간까지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TC로 되면서 좋은 장점이, 보통은 이제 저희가 불멍하는 경우에 텐트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꼭 몇 발자국 앞에 나가서 여기다가 불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금 가까이 화롯대를 두고 불멍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입니다. 방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화롯대를 여기 처마 밑으로까지 가지고 오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처마 바깥에 화롯대를 두고 나는 이 처마 밑에 앉아서 이렇게 불멍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내리는 경우에 저희가 화롯대를 여기 앞에다 두고 장작은 이 안쪽에 두겠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불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쪽 면이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0% 폴리보다는 조금 더 통풍이 좀 잘 되고 또 결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쪽에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도 특이한 점이 있죠. 보통은 여기 끝점이 각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고 저기서 연다든지 이렇게 두 번의 행동을 해야 된다면은, 얘는 이렇게 잡아서 싹 돌아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죠. 사이드 쪽에 비밀의 문이 하나 돼 있어요. 이중 지프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연통을 뺄 수 있긴 한데, 여기 각이 좀 서 있어 가지고 태워서는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통을 니은자로 해서 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중 지퍼면은 요만큼만 이렇게 열어서 뭔가 통풍을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죠. 이렇게 열 수가 있죠. 이렇게 비밀의 문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거 특이하네요. 제가 뭐 잘못 쳤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어떤 스킨에 팩을 박냐에 따라서 문을 여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드 쪽으로 열었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면을 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을 풀면은 양쪽 문을 다 열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양쪽으로 해서 문을 다 개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점도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안쪽 개방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이쪽으로 출입구를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쪽은 테이블이나 이런 걸로 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메쉬창은 없어요. 여기도 메쉬창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쪽은 반만 개방한 상태입니다. 요 반 개방하는 거는 저쪽을 막고 이쪽을 개방하셔도 되고, 이쪽을 막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을 개방하시는 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뒤쪽은 크게 메쉬창이 있습니다. 메쉬창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지금 열자마자 통풍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올려서 묶을 필요 없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생각보다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쪽이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열어버리니까 개방감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한쪽 스킨이 막혀 있으니까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 개방하시면 되겠죠.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생각보다 웅장하죠. 네, 개방감 보십시오. 야, 특히 뒤쪽 메쉬 패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따로 더 열리진 않아요. 이 메쉬가 다인데 뒤쪽 메쉬 창이 넓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문을 두 개 다 열어버리니까 이쪽도 개방감이 굉장히 크고, 옆에 사이드 쪽 이렇게 쪽창이 있는 쪽도 은근히 바람이 많이 통해서 이쪽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메쉬창으로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틸레이션도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 다 되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곳곳에 이렇게 링이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랜턴 같은 거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텐트는 따로, 이너 텐트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는 거 봐서는 나중에 이너 텐트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을까 라는 게 예상이 조금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TC면하고 이 폴리면하고는 색깔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 차이 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질감 안 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눈에 이상할 정도로 색깔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브폴 넣으실 때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메인폴 위쪽으로 해서 서브폴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면 개방감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피칭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폴이 일단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피칭을 할 수 있고, 자립할 때 조금은 힘든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쑥다리 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기본적인 이런 텐트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이기 때문에 캠핑장 갔을 때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이한 점이 터널형은 이 폴이 이렇게 아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면 쪽이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폴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고 있으니까 전면에서는 오히려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일반적인 텐트하고 다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텐트는 확실히 실제로 봐야지 이 느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쪽의 공간감이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의 특징이죠. 이 전면 플라이, 날개가 펼쳐지면서 텐트가 좀 웅장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텐트예요. 폭이 3m 70이고 앞뒤로 해서 3m 60 정도 나오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m 90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 텐트인데 앞쪽 플라이 덕분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안쪽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 문이나 메쉬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만큼 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텐트의 특징이 이쪽 사이드 폴대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이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개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살짝 요 보이는 이 사이드 면이 묵직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좀 내려고 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쪽 사이드 쪽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공간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는 가족형 텐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너 텐트를 만들어져서 4명이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냥 여름철에 쓸 수 있는 가벼운 돔 텐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쉘터를 쓸 때는 최대 2인까지 캠핑이 즐기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은 뭐 야전 침대 2개를 두고 앞쪽으로 해서 테이블을 두게 되면은 전방으로 해서 좋은 뷰를 보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텐트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이 전면 쪽도 있지만 사이드 쪽이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텐비 텐트처럼 사선을 이는 큰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은 최대한 죽는 각이 없게끔 만들려고 요렇게 사이드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전 침대나 캠핑박스나 이런 것들 뒀을 때 죽는 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이 텐트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요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누워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죽는 각이 좀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일단 생활 공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면으로 쭉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 텐트의 디자인적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텐트와 플라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생각보다 이 텐트가 보여주는 느낌이 일반적이지 않고 범상치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텐트의 가장 아름다운 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 텐트가. 여러분들도 이 텐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실제로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텐트 내부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팅해 보니까 야전 침대 한 2개 정도 놓고 중간에 테이블 하나 두면은 거의 안에는 꽉 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3m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 더 이상 뭐 엄청난 공간이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솔캠이나 최대 2인까지가 딱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텐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세팅을 하니까 뭔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어요. 방활하게 뭔가 세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밀조밀 뭔가 이렇게 두면서 내가 좋아하는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서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밀도가 좀 높은 세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감성들이 일본 캠퍼들의 감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텐트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플라이를 내리고 생긴 거는 특이하고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이 플라이를 세우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텐트의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크래프트는 항상 이렇게 색다른 디자인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들 다 유행하고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쿄크래프트만의 그런 특징을 살려서 뭔가 좀 색다르고 개발도 많이 하고 범상치 않게 굉장히 재미나게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텐트를 몇 동씩 디자인하고 만드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디자인들을 출시를 하면서 도쿄크래프트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윙포트, 텐비, 그 다음에 이 오고니스 돔 텐트를 쳐보면서 이 순서가 느껴질 정도로 이 텐트의 만듦새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텐트를 만들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텐트는 확실히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아마 거부감 없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팅한 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쪽으로 해서 화롯대 제가 뒀고요. 옆에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하나 뒀고 전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 세팅하고 중앙에 의자 하나 뒀습니다. 홈라이트를 이렇게 했을 때 앞쪽 공간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텐트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제가 해먹을 설치하긴 했는데 해먹 말고 야전 침대를 둔다면은 지금 캠핑 박스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야전 침대를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먹이 꽤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로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뒤에 이만큼 공간이 또 남아 있죠.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두면은 위에 천마 때문에 비를 안 맞고 또 놔둘 수는 있긴 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작지만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이 앞에 윙 때문에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터널이지만 돔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뒤에서 바람 보는 뷰는 이렇게 약간 돔 같죠? 돔 텐트 느낌이 살짝 들어요. 오늘 도쿄크래프트의 오고니스 돔 텐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저는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이고.